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14일 월요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일단 박수를 쳐야겠죠? 대한민국의 항체 신약이 탄생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셀트리온 대 레키로나주,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글로벌 임상 3상에 지금 나온 데이터만으로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도 정말 많은 바이오 종목들을 분석했고 연구했고 봐왔는데요. 사실 2015년부터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증권사 리포트는 전부 다 읽었다 보면 될 것 같고, 또 바이오 종목들은 웬만한 건 다 트래킹하면서 체크를 했지만, 임상 3상 통계적 유해성을 확보한 신약으로는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대한민국의 바이오 산업의 위상을 높여주는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을 세웠고, 또 레퍼런스를 쌓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셀트리온의 빅팜으로서의 어떤 방향이 확고히 만들어졌다. 이미 빅팜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이 글로벌 임상 3상의 성공, 항체 신약의 탄생 성공은 정말 대단한 업적입니다. 올해 들어서 정말 지지부진한 어떤 주가 흐름, 조정 흐름, 약세 흐름에 지쳤던 분들에게, 주주분들에게 정말 값진 기다림의 인내의 선물을 줬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정말 잘 하고 있다. 이거를 다시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의 어떤 강세에 힘입어서 바이오 섹터가 전체가 들썩이는 강한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는 슈퍼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이오 분위기를 센티를 확 올려주면서 추세를 형성하는 그런 도화선이 되어왔는데요. 그동안도 바로 그 슈퍼 모멘텀이 셀트리온이었다는 겁니다. 해외에서는 바이오젠의 치매 치료제 FDA 승인이었고, 국내에서는 뭡니까?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 항체 신약 임상 3상 성공입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국내 슈퍼 모멘텀이 있을까요? 바이오 섹터에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엄청난 업적을 이룬 오늘 이 사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셀트리온 홈페이지에서 나온 보도자료부터 체크해보죠.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 대규모 글로벌 임상 3상 탑라인 결과 효능 안정성 모두 입증. 그래서 레키로나주 이렇게 화면에 나오고요. 우선 임상 3상에서 유효성 1차 유효성 평가 지표가요, 고위험군 환자에서 입원 산소 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악화 또는 사망한 환자의 비율입니다. 이게 1차 유효성 지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라는 건데요. 그동안 국내 바이오 회사들이 이 1차 유효성 지표를 통과한 걸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셀트리온이 최초입니다. 제가 보는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그래서 레키로나 투여군에서 중증 악화율 70% 감소시켰죠. 고위험군은 이건 전체 환자 대상이고, 고위험군은 72%를 감소시켰습니다.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했고요. 이상에서 참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못했다, 이런 식의 어떤 논란을 일으켰는데, 그걸 싸그리 그냥 입 닫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유효성, 통계적 유의성 지표가 나왔고요. P값 자체를 완벽하게 통계적으로 입증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누구도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에 대해서 깔 수가 없습니다. 바이오는 역시 데이터로 말합니다. 데이터로 시작해서 데이터로 말합니다. 데이터로 깔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다리셨죠? 해외 수출길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셀트리온이 유리한 입지에 서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상 3상에서 통계적 유의성까지 확보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이거는
하여튼 앞으로 좀 기대되는 그런 흐름이고요. 추세 전환이 확고하게 됐다고 오늘 보여지는 그런 어떤 흐름이 수급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이 재료적으로도 삼박자가 모두 맞물리는 그런 엄청난 모멘텀이 발동됐다. 바이오 슈퍼 모멘텀이 발동되면서 전체 바이오 섹터를 잡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겼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의 글로벌 임상 3상 탑9 결과를 발표하며 효능과 안정성을 입증했다고 14일 밝혔다. 레키로나 이게 글로벌 임상이잖아요. 예, 한국에서 한 국내 임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업적을 이뤘습니다. 글로벌 임상 3상은 지난 1월부터 한국, 미국, 스페인, 루마니아 등 전 세계 13개 국가에서 코로나19 경증 및 중등증 환자 1315명을 모집해서 지난 4월 레키로나 투약을 완료했죠. 이후 이제 약 한 달 정도의 치료 기간을 거쳐서 이번 탑9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 셀트로는 이제 치료군과 위약군별 환자 수에 제한이 있었던 임상 2상과 달리 충분한 환자 수가 확보된 이번 대규모 임상 3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임상적 결과인 뭡니까? 중증으로 악화돼가지고 사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 약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증 악화율과 임상적 증상 개선 시간에 대한 4개의 주요 평가 지표를 지정해서 통계적 분석한 결과 한 개가 이제 1차 평가 지표, 2차 주요 평가 지표 3개. 모든 평가 지표에서 치료군과 위협군 간의 명확한 차이를 증명했다. 이것만큼 완벽한 결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동안 수많은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의 3상의 어떤 결과물들을, 데이터를 봤지만 이런 결과를 낸 국내 기업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엄청난 업적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걸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레키로나를 투여하는 환자군은 위약 환자군과 비교해서 중증 악화율이 고령, 기저질환 동반 등 고위험 환자에서 72% 그리고 전체 환자에서 70% 감소를 하면서 통계적 유의성을 완벽하게 입증을 했습니다. 임상적 증상 개선까지 걸린 시간은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레키로나 투여군 9.3일, 위약군 최소 14일로 4.7일 이상 단축을 했고 전체 레키로나 투여군에서는 4.9일을 단축시키면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안정성 평가 결과 분석에서도 이상 반응 경험 환자 수는 유사했고 대다수의 이상 반응은 경미한 수준에 그쳐서 안정성 측면에서 특이사항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임상 중단의 사례는 전혀 없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번 임상 3상 결과를 미국 FDA, 유럽의약품청 EMA 등 글로벌 규제기관에 제출해서 이들 기관의 정식 품목 허가에 한 발짝 더 다가설 방침입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대규모 글로벌 임상 3상을 통해서 레키로나를 코로나19 경증 및 중등증 환자에게 투약하면 중증 환자로 발전하는 비율을 현저히 낮추고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입증했다면서 이번 임상 3상 결과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레키로나의 효능과 안정성을 입증한 만큼 국내외 의료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에게 레키로나가 처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레키로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는 상반기 내 발표할 계획이며 오는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2021 유럽 임상 미생물학 및 감염질환 학회에서는 구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이 학회에서 또 발표하는 부분이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알려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만큼 모멘텀이 쭉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기대감이 이제부터 쭉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9월 이후로는 또 합병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바닥에 대한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요.
오랜 인내와 기다림, 그 과실은, 그 끝은 분명 달콤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 셀트리온이니까. 셀트리온은 그동안 항상 성공을 해온 기업입니다. 그 성공에 대한 DNA를 제가 믿으시라 말씀드렸죠. 트룩시메가 미국에서 2위 업체 점유율 따라잡혔다? 성공 DNA를 믿으십시오. 예, 이 기업은 어떤 고난도 헤쳐온 그 20년의 그 DNA를 갖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임상에서 실패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시밀러든 신약이든 단 한 번도 실패가 없었습니다. 이번 레키로나도 실패 없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이게 미국이었다면 뭐 더 빨리 했겠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조건 속에서도 셀트리온은 해낸 겁니다. 그러면 언론 보도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데일리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셀트리온, 레키로나 유효성, 안정성 확보, 해외 수출 최종 조율 중. 그래서 이제 그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도 아마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완벽한 어떤 임상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확보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미 승인 이제 된 그 미국의 이제 일라이 릴리 거 그리고 레지드론 거에 비해서 연루에 있는 데이터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급물살을 탈 수 있고, 또 가격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메리트를 가지게 되면 그 수출에 대한 어떤 물량도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레키로나의 유럽 등 해외 수출은 최종 조율 중에 있다. 대규모 임상 3상에서 유효성과 안정성을 확인한 만큼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희망한다. 셀트론의 이제 의학본부장은 온라인으로 이제 요거 탑라인 결과 설명회를 했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 그거 자세하게 제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키로나는 셀트린이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로 지난 2월에는 식약처 조건부 허가를 받았죠. 그래서 어쨌든 김성현 셀트론 의학본부장이 해외 수출이 최종 조율 중에 있다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기대감이 뭐 단순한 기대감이 아닐 겁니다. 예. 실현 가능한 기대감이 될 거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실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 본부장이 현재까지 국내 투여 물량은 4,500분이 넘었고 실제 공급돼 있는 물량은 5,000명 이상 분량이다. 레키로나는 전국 코로나 지정병원 84개 기관에 물량이 고르게 퍼져 있다. 이어서 질병관리청에서 일괄 구매 후 전국 지정병원으로 공급되고 있고 전체 데이터 질병청에서 수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사용 결과에 대해서는 주요 기관별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해서 이제 이 레키로나가 이제 급속도로 국내 시장에도 이제 투여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이제 나왔다 보시면 될까요? 그동안은 이제 특정된 이제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이제 투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투여 물량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죠. 근데 앞으로는 그냥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실 코로나 이제 걸리면 그냥 이거 맞아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 약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용 어떤 이제 목적인데 취지인데 어떻게 보면 이상에서의 어떤 통계적 유의성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런 식의 어떤 처방 제한을 좀 내렸는데요. 사실 그 부분도 이제 정식 허가에서는 아마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아주 퍼펙트한 어떤 3상에 대한 데이터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이제 이 약을 정맥 주사잖아요. 그래서 2상까지 90분간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단축되는 게 되게 또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 3상에서는 60분으로 줄여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 같은 양을 이제 짧은 시간에 투여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링겔 그거 똑똑똑 떨어지는 게 더 빨리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정성 부분에 이제 약간 무리가 없는지 이걸 이제 확인해야지만 더 짧은 시간에 투여를 하는 건데 이상이 전혀 없었죠. 예, 그래서 60분 투여로 이제 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다. 라는 측면에서 경쟁사도 이제 60분 투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 과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센트론 그룹주들 시세 흐름을 체크를 해보면요. 야, 여기서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팡 튀었습니다. 거래도 튀었고, 그리고 수급 쪽으로도 보시면
기관 10만 주, 외국인이 25만 주를 이제 순매수를 했고요. 오늘 역시나 이제 동시 순매수에서도 셀트리온이 보시면 네이버 다음으로 1000억 순매수, 코스닥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00억 동시 순매수를 보이면서 셀트리온 그룹주가 시장을 압도하는 흐름, 그리고 완벽하게 이제 시장의 주가의 어떤 추세 자체도 상방으로 완전히 틀어버리는 그런 흐름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셀트리온 이제 그룹주에 대한 어떤 주주분들께서 이제 좀 한숨 돌리고 조금 편안해지는 구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단단한 이제 기대감의 어떤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뭐 완벽한 베스트 임상 결과를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좋은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셀트리온이 이제 1000억 정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00억 정도 동시 순매수, 셀트리온 제약이 12.8% 올랐습니다. 외국인이 좀 이제 프로그램성으로 이제 매도하긴 했지만 기관이 7만 6천 주에 순매수를 했고요. 중장기 이평선 241선을 꽝 뚫어버리는 그런 어떤 고개를 확 쳐 들어버리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의 오전 장전 공시였습니다. 장전 공시로 이 결과를 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오늘 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보시면 H7은 좀 약했지만 시젠도 5% 튀었고, 알테오젠도 3% 튀었고, 휴젤도 2% 튀었고, 제넥신도 1.3% 튀었고, ST팜은 이제 보합 정도, 강보합 정도였고, 박셀바이오가 6% 튀었고요.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1.7%, 현대바이오가 2.6%. 전체적으로 바이오를 확 튀었죠. 차바이오, 텍 7%. 요거 본전에 팔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어쨌든 메디톡스도 2.7% 튀었고, 오늘 상승 종목 보면 대부분 바이오예요. 녹시라 앱셀도 3.7%, 클래시스 1.5%, 오스코텍도 0.4% 튀었죠.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강했고, 오늘 뭐 진원생명과학 같은 mRNA 관련된 기업도 10% 튀었고요. 그리고 안트로젠도 9.6% 튀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시키는 아주 좋은 어떤 흐름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랩지노믹스 3.79% 상승을 보여줬고요. 뭐 덴탈 미용 관련된 기업들도 컨택 개념으로 계속 올라가요. 오스템 임플란트도 보시면 1.75% 상승을 해줬고요. 뭐 종목 보는 김에 이제 다 그냥 전체로 보면 될 것 같네요. 오늘 코스피 쪽에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이제 강했고요. 반도체 쪽하고 2차 전지는 약했어요. 그러니까 성장 섹터의 어떤 순환별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와 반도체는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네이버가 이제 시총 3위까지 올라와 있고요. 오늘 3.8% 올랐죠. 카카오가 5% 올랐어요. 그래서 카카오하고 이제 네이버가 시총이 지금 3천억 정도밖에 안 나죠. 지금 추이를 보면 역전될 것 같고요. 어쨌든 3, 4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인터넷주들이 이제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건 완벽하게 성장주의 전성시대가 다시 또 재개되는 흐름으로 가는 걸로 시장의 어떤 패턴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게 확인하고요. 주말에 제가 체크해드린 것처럼 색깔이 이제 지난주 이제 확 바뀌었다.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삼성전자 셀트리온 남았는데 했는데 오늘 셀트리온 움직여버렸죠. 그러면 뭡니까? 이제 삼성전자 남았네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제 고개를 들면서 완벽하게 추세가 전환되는 패턴이 전개됐고, 오늘 LG전자도 3.96%, 4% 정도 상승하면서 여기서 추세 꺾지 않고 튀는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아요. NC소프트 2% 상승했고요. 그래서 NC도 이제 추세 복귀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 그리고 뭐 LG전자 쪽 인터넷 플랫폼 기업 정도가 강한 흐름을 이제 보여줬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이게 에코프로 HN, 요게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수급이 나왔잖아요. ETF 관련된 물량이. 근데 오늘 보시면 3% 시초가에 4.94% 상승으로 마감됐죠. 그래서 정말 기회였어요. 금요일 날.
그거 체크하는 게 좀 필요했다 생각하고요.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좀 과도하게 튀어버리다 보니까 6% 조정을 좀 받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됐고요. LG전자 올라오면서 LG이노텍도 수급도 좋고요. 다 재차 이제 전고점 이제 타진하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한 종목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죠. 코스피 쪽에서 네이버가 1,400억 동시 순매수, 셀트론이 이제 2위로 1,000억 동시 순매수, LG전자, 이노텍이 그 다음 순이고요. HMM은 이거 뭐 이렇게 세지? 이거는 좀 예측하기 좀 어려운 것 같네요. HMM, 한국전력, 효성 TNC는 이번 상반기 좀 주도력을 보였던 종목군이죠. 이런 것들도 오늘 수급 좋으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농심, 이 대표적인 어떤 라면 가격에 대한 인상이 하반기 좀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부분에서 아마 좀 튀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 아직까지는 가격 인상에 대한 소식은 없죠. 그리고 친환경에 대한 기업들 두산피오셀, CS윈드 수급 최근에 좋은 흐름이, 수소 쪽도 효성첨단소재도 수급이 좋은 흐름이고요. 코스닥에서 보면 바이오 쪽이 좀 많죠. 셀트론 헬스케어가 당연히 1위고 2차전지 LNF 쪽으로도 수급이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이고요. 최근에 게임주도 괜찮습니다. 2% 카카오게임즈. 하림은 오늘 특별한 이슈가 있었죠. 완전 차트가 깨져버렸네요. 이스타항공에 대한 입찰을 포기한다는 소식에 그 호재로 급등했다가 되밀리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됐네요. 제가 커버하는 종목은 아니고요. 에코프로비엠 이제 그래도 52억 정도 순매수, 역시나 이제 괜찮네요 흐름. 녹실앱셀 오늘 51억 정도 동시 순매수로 추세가 좀 전환되는 흐름이 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HN 역시나 이제 수급 돌아섰고, YG 엔터테인먼트, JYP나 YG 엔터테인먼트 흐름 최근에 좋죠. 그래서 엔터 관련주들은 괜찮다. 그렇게 좀 저는 생각하고요. 클래시스는 꾸준하게 지금 수급이 좋은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오늘 셀트론이 이제 공식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가지고 개인 투자자와 이제 기관 투자자에게 이제 동등하게 자료를 이렇게 또 제공을 했는데요. 요 내용이 이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키로나 이제 전체 임상 디자인은 조기 치료에 이제 중점을 둔 거죠. 조기 치료를 통해 가지고 중증으로 안 가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게 이제 이 약의 어떤 목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 임상 2, 3상 디자인의 임상 3상까지 이제 완료를 했기 때문에 각국의 허가기관에 이제 허가 신청을 하게 된다. 그래서 21년 품목 허가 신청에서 이 3상의 이제 목적은 결국 입원, 산소치료, 사망 환자 발생을 감소시키는 데 있다. 그렇게 좀 목적을 가지고서 이제 임상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글로벌 임상 3상 디자인에서 보면 가장 1차 평가 지표, 요게 이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 게 결국 임상 성공의 일단은 키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고위험 환자에서 입원, 산소 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악화되거나 혹은 사망한 환자의 비율이 이제 이 약을 투여한 환자군, 그리고 이 약이 아닌 플라시보, 위약을 투약한 환자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현저히 감소하는지 그거를 이제 보는 거고요. 70% 이상 감소를 하면서 통계적 유의성까지 확보를 하는 베스트한 어떤 결과물을 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대상자 수는 13개국에서 1315명, 40mg kg당 40mg을 투여를 했고요. 60분 투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비인두 검체 채취 횟수는 7회. 1일차, 3일차, 7일차, 10일차, 14일차, 21일차, 28일, 74, 이제 한 달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임상 디자인의 주요 평가 지표는 요 4개인데요. 1차 평가 지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악화되거나 환자 사망 비율이 이제 현저히 낮았는가,
위약 대비해서. 그리고 1차 이제 주요 평가 지표는 첫 번째, 전체 환자에서 입원 산소 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악화 또는 사망한 환자의 비율, 전체 환자입니다, 이거. 그리고 고위험 환자에서 임상적 증상 개선의 시간, 14일 분석을 하는 거고요. 전체 환자에서 임상적 증상 개선 시간, 이것도 이제 14일 2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어떤 평가 지표를 가지고서 분석을 했고, 네 가지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는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임상 3상의 결과 인구학적 정보를 보면요, 나이는 이제 고루 이제 분포되어 있고, 중앙값은 이제 49세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남성, 여성 비율이 이제 뭐 비등하게 맞췄고요. 그리고 백인의 비율이 높아요. 유럽에서 이제 환자 모집이 더 원활히 되면서 결국은 86%가 백인, 동양인은 이제 1% 정도, 1.1%, 그 외 12.9%, 뭐 멕시코라든지 뭐 그런 쪽이죠. 몸무게 이제 평균해서 고위험이 이게 880명, 66%, 67% 해서 뭐 적절하게 이제 인구 모집이 임상 환자 모집이 좀 된 것 같다. 핵심적인 결과는 요거죠. 중증 환자 및 사망 환자 발생률을 감소시켰다. 28일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입원, 산소치료 요법을 요하거나 또는 사망한 시험 대상자 비율이 고위험 환자 대상에서는 72%, 전체 환자 대상에서는 70%를 감소시킨 게 데이터로 이제 확인됐고요. 역시나 이제 P값, 통계적 유의성, 통계적으로 이제 이게 유의한 결과냐 이걸 나타내는 P값 자체가 0.001 미만으로 뭐 훨씬 낮다고 하죠. 그래서 뭐 완벽하게 유의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이제 유효성 지표 있죠. 임상적 증상 개선 시간 보면 14일까지의 임상적 이제 증상 개선 시간이 48세가 이제 지속되는 기준으로 이제 고위험 환자군에서 4.7일 플러스 알파를 이제 단축했다. 그리고 전체 환자 대상에서는 4.9일을 단축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약군에서는 14일을 넘어섰어요. 14일까지 임상적 증상 개선이 발생한 환자 수가 50% 미만이어서 임상 증상 개선 시간의 중앙값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플러스고, 요거보다 더 4.7일 플러스 알파로 보면 될 것 같네요. 둘 다 이제 P값은 통계적 유효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2차 유효성 지표, 임상적 증상 개선의 어떤 지속 시간 자체도 상당한 어떤 효과를 이렇게 또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뭐 베스트한 어떤 결과물을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내 바이러스 농도 자체도 이렇게 보시면 치료군의 체내 바이러스 농도 감소 속도가 위약군 대비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래서 위약군 대비해서 7일 기준으로 바이러스 농도가 현저히 낮다. 이 밑에 파란색 요 세모 같은 거 요 있죠? 요게 이제 투여한 거고요. 레키로나. 이게 이제 위약 투여군이거든요. 빨간색.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바이러스 농도가 이제 많이 감소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7일차에 현격히 격차가 벌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약의 효능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바이러스 농도를 감소시키면서 확실한 어떤 바이오마커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 안정성 검증에 있어가지고는요, 여기 이제 주입 관련 반응이 이렇게 4건이 있었고요. 위약군에서 이제 7건. 그리고 약물 관련해서 약간 좀 투여갈 때 약간 좀 발진 나는 거, 그 정도 되는데, 뭐 치명적인 건 아니었으니까 이상 반응에 따른 임상 탈락은 없죠. 그래서 뭐 경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1일에서 3일 내에 모두 회복이 됐다는 측면에서 볼 때 결국은 뭐 안정성 평가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결과 요약입니다. 결과. 안정성에서 뭐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유효성에서는 첫 번째 1차 유효성 평가 지표, 치료군에서 중증 환자 발생률이 고위험 환자 대상 72%, 전체 환자 대상 70% 감소했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그리고 이제 2차 유효성 지표죠. 임상적 증상 개선 시간,
고위 환자 대상 4.7일 이상 단축, 전체 환자 대상 4.9일 단축 모두 통계적 유의했습니다. 그리고 치료군의 체내 바이러스 농도 감소 속도가 위약군 대비 현저하게 빨랐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완벽하게 나왔고 이에 따라서 이 레키로나에 대한 어떤 논란을 꺼내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데이터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 해외 수출의 어떤 길 자체도 상당히 빠르게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걸린 모든 경증 환자 대상으로 이 레키론의 어떤 투여 대상군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급속도로 국내에서도 빠르게 이제 투여하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레키로나의 어떤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흐름이 됐다, 이렇게 좀 결론 지을 수 있고요. 셀트론은 대한민국 최초의 항체 치료제 신약을 개발했고 빅팜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확실히 전 세계에 자리매김하게 됐고 이름을 드높이게 됐다.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이게 됐다.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자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렇게 좀 결론을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추세 전환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확인을 확실히 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추세 전환된 것 같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누를 수는 있는데 누르는 듯 하다가 이게 나오면서 위로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이건 추세 전환으로서 됐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제 차근차근 또 7월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또 수출길의 어떤 모멘텀이 빨라지고 또 9월 이후로는 이제 합병에 대한 모멘텀이 따다다 올라오는 흐름에서 지금 바이오 섹터가 셀트론의 이제 슈퍼 모멘텀으로 들썩이게 됐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의 어떤 시장의 주도권의 흐름이 좀 전개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전체적인 어떤 시장 구도에서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셀트론으로 시작해서 셀트론으로 마감 짓는 그런 영상이 됐는데요. 뭐 오늘은 진짜 뭐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셀트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뭐 핵심이자 시작과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오늘 증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바이오 역사에서도 길이 남을 업적을 이루게 됐다고 단언할 수 있고요. 정말 뭐 누구 앞에서도 셀트론 큰 소리 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셀트론을 신뢰하고 믿으신 분들, 그리고 이 기업의 어떤 기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 확신에 부응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기쁜 날이고요. 오늘은 축배를 들어야겠죠. 축배를 들으셔도 충분히 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녁 시간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편안한 퇴근길 되시고, 신박사는 또 현명하고 좋은 분석 내용을 가지고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면서요, 저는 열심히 여러분과 성공 투자를 향한 동행길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7, 6, 5, 4, 3, 2, 1, and liftoff of Space Shuttle Atlantis, the final visit to enhance the vision of Hubble into the deepest grandeur of our universe. Bypass across the board, Scooter, no action. Houston now controlling, Atlantis on its way. Atlantis on its way, all three engines now throttling down as the vehicle passes through the area of maximum dynamic pressure. Atlantis, Houston, no action on the MPS H2 outpeak.
Seconds into the flight. The 3 liquid fuel main engines soon will throttle back to 72% of rated performance down in the bucket, reducing the stress on the shuttle as it goes transonic.